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교재 4장에 있는 그 시장의 작동 원리에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 단 주요 내용들은 시장과 경쟁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경작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수요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결합,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가격 기구에 따른 어떤 자원의 그 배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시장의 수요와 이제 공급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파가 닥치게 되면은 그 미국에 관련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이제 오렌지 주스라던가 가격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지방 여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이제 카리브해 호텔 객실 요금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중동에서 이제 그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이제 상승하죠. 그쵸? 가지고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중동에 있는 뭐 캐딜락 자동차 가격이 이제 하락하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모두 시장에 있는 어떤 수요하고 공급과 이제 같이 원리들을 잘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단어가 이런 경제학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고 여기에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수요와 공급이 시장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생산량과 판매량,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살펴보고, 그다음 이런 사건들이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먼저 교과서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어떤 수요와 공급은 그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두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경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 기능에 의해 가지고 작동이 되고,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가 이런 수요 공급 시장 균형에 의해 관한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은 어때요?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한 이제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특정한 재화라던가 서비스를 이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나의 집단으로 구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죠. 그쵸? 구매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판매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제 상품의 공급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이런 시장의 유형에는 굉장히 많은 시장이 있어요. 곡물 시장처럼 정교하게 주입된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경제 도움으로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같은 또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또 이제 무슨 항공사라던가 또 뭔가를 또 이제 독점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죠, 뭐 독점 시장이라던가 뭐 과점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장 형태가 나오게 되고, 특히 이런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많은 판매자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형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쵸? 가지고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 판매자가 매우 많아가지고 그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에서 거의 가격에 있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격 수용자 그런 용어를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 판매자가 매우 많아가지고, 그죠? 매우 많아가지고 이제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가 경쟁 시장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시장들이 이런 경쟁 시장 쪽에 해당이 되죠. 그쵸? 이런 이제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판매되는 재화가 모두 동일하고, 그쵸? 소비자, 판매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각 소비자, 판매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미죠. 못 미치죠. 그쵸?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가격 수용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또 원하는 만큼을 팔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가정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그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뭐 경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밀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미국 사람 같은 경우 밀가루를 해가지고 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햄버거 같은 것도 많이 사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 시장 같은 경우도 밀을 팔려는 농부는 수천 명이요. 또 소비자는 수백만 명이요. 따라가지고 개별 소비자나 뭐 농부는 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수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이제 학습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 정리된 것처럼 시장이라는 것은 어때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경쟁 시장 같은 경우도 소비자, 판매자가 매우 많아가지고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면 독점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판매자가 한 명에 의해서 판매가 시장가 경우 시장 가격을 이제 어때요? 독점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전이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죠. 그치? 이런 것들이라던가 뭔가 이제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 독점적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또 말고 또 뭐 과점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같은 경우, 뭐 항공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제 그 비행기를 공급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거 어때요? 뭔가 가격을 이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긴 게 그 저가 항공이죠. 그죠?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저가 항공으로 가면은 제주도 가면은 뭐 한 35,000원이면은 요즘에는 제주도 갈 수 있어요. 그죠? 뭐 제주항공이라던가 진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독점적인 또 시장 규모에 있어가지고 그런 방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어떤 시장을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공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다양한 시장들, 여기는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만 나왔지만은 뭐 과점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시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런 동질적인 재화예요. 그렇죠? 동질적인 재화 가지고 완전 경쟁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수요자라던가 공급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완전 경쟁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매우 많아가지고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지고 이런 이제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용자라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말하죠. 하고 시장 가격에서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살 수도 있고 또 판매자는 또 원하는 만큼의 물건 재화를 또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그렇죠? 가지고 이런 시장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그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하게 달아주는 게 이제 수요죠. 이제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제 수요 공급이 결합되는 시장 규모죠. 그래서 먼저 수요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있어요. 수요량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을 말하는데 수요량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그죠? 여기가 이제 수요량이 있으면은 그죠? 가격이 우하향이죠. 여기에 있는 수요량이라는 것은 점에 있는 여기 있는 점들의 이동을 우리가 이제 수요량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시죠?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 수요곡선에 있는 점들의 이동을 수요량이라고 하고 수요곡선이 항상 오른쪽 간다던가 좌로 간다던가 이거는 이제 수요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내려간다는 거 이건 수요가 움직인다고 정의를 내리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은 뭐냐면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이에요. 당연하겠죠.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적은데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쵸?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가격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쵸?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관행적으로 가격이 이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요량은 이쪽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이건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학 책을 관련돼 보면은 어떤 수익 축에 어때요? 이제 가격이 있고 수평 축에 이제 수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경제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그
판별할 때 가장 자기들이 관심이 되는 쪽들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수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지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물건 지화를 감소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는 법칙이 수요 법칙이라고 표현해주고 아까 같이 이제 수요량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량을 수요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안 그러겠어요?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시장 가격이겠죠. 그죠?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물건의 가격을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브랜드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그쵸?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옷을 구매하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딤플을 좋아해. 그 딤플 옷을 사겠죠.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쵸?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돈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재화 말고 다른 재화를 살 수 있는가 가지고 뭐 대체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때요? 내가 사과를 구매 안 하고 대체재인 어떤 게 뭐 배를 구매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구매한다던가 수요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같이 수요 법칙 같은 경우는 그쵸? 어떤 대부분의 재화에 대해서 성립함으로 경쟁자들이 수요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산업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개별 수요들이 이제 그쵸? 묶여져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시장 수요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내용들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또 수요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관계를 나타내는 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1달러일 때 내가 8개를 구매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2달러 올리면은 4개만 구매하고 3달러 올리면은 아예 내가 아이스크림을 구매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한 게 여러분들 그 수요표라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수요표의 관계를 어때요?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색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가격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이스크림 수량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그죠?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이 이제 상승하면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하락하면 이게 이제 그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수요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1달러일 때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내가 이제 8개를 구매해요. 그쵸? 근데 내가 아까 아이스크림 2달러로 상승하면 내가 다 안 먹겠죠. 6개만 구매한다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스크림 이제 3달러로 상승하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도 안 사 먹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요표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수요 곡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캐서린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 이제 어떤 아이스크림 관련돼 가지고 수요표하고 수요 곡선이에요. 말한 것처럼 아이스크림이 가지고 1달러일 때는 얘가 캐서린은 8개를 사 먹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2달러로 상승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4개만 사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3개로 상승하게 되면 캐서린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안 사 먹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요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죠? 가지고 이거를 수요표를 이제 그 점선에다가 그래프 찍은 게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아까 같이 아이스크림 1달러일 때 가격 1달러니까 캐서린 몇 개 사 먹어요? 8개를 사 먹어요. 그쵸? 근데 아이스크림과 같이 2달러로 상승하게 되면 캐서린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4개만 사 먹어요. 그쵸?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같이 3달러가 되면 캐서린은 아이스크림 안 사 먹으니까 0이죠. 그쵸? 찍은 거죠. 이 곡선들이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이러한 점들의 이동 이게 뭐냐면은 그 수요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여요? 수요량은 수요 곡선에서 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량은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캐서린이 아이스크림 관련돼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정리한 게 수요표고
이런 것들을 곡선으로 정리한 게 수요 곡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수요표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예요. 이런 식으로 수요표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때요? 캐서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요표와 수요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때요? 이런 캐서린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수요표와 수요 곡선이 서로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썸이 되면은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장이 있어가지고 수요 곡선이 이제 형성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미국 의학협회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암 치료도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모가 이제 향상되고 굉장히 향암 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더 많이 사 먹겠어요? 아니면은 더 사 먹지 않겠어요? 당연히 더 사 먹겠죠. 아이스크림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움직이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바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요가 더 늘어난 거죠. 그죠? 그죠? 왜냐면 아까 같이 2달러 있을 때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4개 사 먹는데 어때요? 아이스크림 효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2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10개를 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고, 어때 이제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뭐 이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이 사 먹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증가해요. 또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세요? 곡선이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2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2개밖에 안 사 먹는 거예요. 1개밖에 안 사 먹는 거죠. 그렇죠? 왜요?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아까 아이스크림 효과가 이제 정부 발표가 났는데 뭐 다이어트에도 좋지도 않고 몸에도 해롭고 이제 그죠? 이제 뭐 나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은 곡선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개별 수요하고 이제 시장 수요가 있는데 이런 개별 수요들이 다 이제 합해지게 되면 이제 시장 수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라던가 각 가격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수용자의 수요량을 합한 게 이제 시장 수요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캐서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수량을 이제 합한 게 이런 시장 수요가 되는 거고, 시장 수요 곡선을 말 그대로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가지고 구해요. 가지고 각 개별 소유자 수요 곡선에 가로축에 있는 수요량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서린이라던가 짐이라던가 벨리라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지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있어가지고 수평의 합이 결국은 시장 수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렇게 1달러, 0.5달러, 1달러 해가지고 3달러까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이 지구상에 캐서린하고 일단 니콜라만 있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하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0달러일 때 캐서린 12개를 구매해요. 그 다음에 니콜라 7개를 구매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이제 수평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개별 수요의 수평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시장 수요는 12 플러스 7이 되니까 19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50센트일 때 어때요? 캐서린은 10개, 그 다음에 니콜라는 6개를 구매하니까 총 16개가 시장의 수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달러일 때 어때요? 이제 보면은 그쵸? 캐서린은 이제 2달러일 때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하고 니콜라는 이제 3개를 구매하니까 총 7개가 이제 시장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수평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19개, 6개, 이게 결과적으로는 캐서린과 니콜라의 합시 시장이 있어가지고 수요량이 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때요? 캐서린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2달러일 때 4개를 구매했어요. 쭉 수평이 합이니까 쭉 보게 되면 어때요? 이제 니콜라도 마찬가지죠. 아이스크림이 2달러일 때 몇 개요? 3개를 구매해요. 그럼 어때요? 이제 4 플러스 3이니까 어때요? 이 7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2달러일 때. 그쵸? 2달러일 때. 결과적으로 시장 수요의 합은 이 아이스크림 수량은 이걸로 해가지고 개별 수요, 개별 수량과 같이
캐서린하고 니콜라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둘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수평의 합이 이제 시장 수요가 결정돼 가지고 시장 수요곡선이 결정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곡선은 이동하기 시작해요. 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저기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해요. 근데 이게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시장 가격하고 이제 뭐 공급 수량이 있으면은 공급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질수록 기업에서는 많이 그쳐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은 우하향하는데 공급선은 우상향을 해요. 그러겠죠? 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하면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똑같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수요뿐만 아니라 수요 곡선뿐만 아니라 공급 곡선도 저기 수요가 증가하면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수요가 하락하면은 왼쪽으로 이동, 공급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하면은 우측으로 이동, 공급이 하락하면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있어가지고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아까 같이 시장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고 또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승진을 했다던가, 그렇죠? 어떤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내 연봉이 올랐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내 연봉을 내가 1,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하면 어때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캐설린이 이런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 연봉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쵸?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 소득을, 그쵸?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소득 같은 경우는 경제에서 이제 M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머니 약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하면은 내 소득이 이제 그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뿐만 아니라 그쵸? 또 연관지 가격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한 지역의 가격의 하락이 다른 지역의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가 있는 두 지역을 대치 관계라고 하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죠? 내가 이제 가지고 사과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사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못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배를 더 먹을 수가 있고 또 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내가 배 대신 어때요? 또 사과를 더 사 먹을 수 있겠죠. 연관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완전히 그 보완제 같은 관계도 있어요. 보완 관계 지화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치킨에다가 그 맥주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치킨 가격이 하락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치킨을 많이 사 먹죠. 그쵸? 치킨을 많이 사 먹으면 어때요? 덩달아 가지고 맥주도 같이 잘 사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킨이라든가 맥주 아니면은 컴퓨터라든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보완 관계를 해주는 이런 지화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재화인 아까지 그 정상지하고 열등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들은 대부분 다 그 정상적인 재화예요. 근데 열등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같이 연봉이라던가 인센티브 승진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의 돈이 생겼어요. 해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런 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니까 더 사용을 안 하는 재화들을 우리가 이제 열등지라고 표현을 해요.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가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 내가 1,000만 원 생겼으니까 어때요? 이제 그럼 나 여태까지는 그냥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타고 뚜벅이 생활을 했었는데 돈 1,000만 원 생기니까 어때요? 뭐 소형차라든가 사야지 할 수 있겠죠. 그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 대중교통을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열등제인데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데 해당이 되고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연탄 같은 경우도 이런데 해당되죠. 그쵸? 요즘 연탄 떼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이제 연탄 같은 경우는 그쵸? 안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연말 되면은 TV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쵸? 연말 되면 TV에 같이 뭐 정치인들 그잖아요. 뭐 부르기 도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손에 막 장갑 끼고 연탄 날리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려운 계층들이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사용 안 하는 지화이기 때문에 이런 지화를 우리가 이제 열등지라고 표현을 해줘요.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떤 해당 지역 가격이 아닌 변수의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선 자체를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런 것도 대부분이니까 소득 같은 경우, 그죠? 연관지 가격, 같이 사과라던가 배 같은 것도 말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나는 어떤 돈이 비싸다 하더라도 난 명품을 진짜 사고 싶어.
하면 어때요? 사야겠죠. 그죠? 소비자의 취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들, 그다음에 구입자 수 같은 경우가 이제 수요 곡선을 이동하게 되는데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경우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1,600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제 내일 되게 되면 리터당 1,800원으로 상승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들 보게 되면 어때요? 오늘 저녁까지 가지고 주유소에서 막 줄 서 있죠. 기름 넣으려고. 그죠?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그죠? 가격이 이제 오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하루 더 빨리 해가지고 싼 가격에 사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수요구선을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양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 수요곡선은 소비자의 수요량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이 수요곡선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격 외에도 다른 변수가 수요곡선을 이제 이동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아까같이 어떤 그쵸? 아까같이 다른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죠 지금 그쵸?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실내로 많이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담배 같은 거죠. 그쵸? 사람들이 담배가 너무 해롭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담배를 피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담배를 소비를 억제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담배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그 저기 그 담배 그 케이스에 어떻게 막 암 환자라던가 이빨 막 다 막 썩어가는 거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해놓죠. 그래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담배를 이제 못 피게끔 몸에 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수용수랑 같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담배에다가 보면은 그 한 세금을 몽땅 때리죠. 그쵸? 그럼 사람들 어때요? 세금이 비싸니까 담배를 어때요? 소비를 못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떤 수용수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그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펼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쵸?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즘에 보면 뭐 전자담배도 나와가지고 뭐 피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쵸? 저도 이제 담배를 안 태우지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때요? 어떤 그 전자담배를 피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냄새가 안 난다는 둥 막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그쵸? 활성화돼서는 안 되겠죠. 그쵸? 다음은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파란색에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죠? 수요 곡선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격과 아이스크림 수량과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아같이 오른쪽으로 그죠? 수요 곡선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 아같이 아이스크림 가격이 뭐 2달러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5개가 판매가 돼요. 근데 수요가 증가한 거죠.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이뻐진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이 2달러인데 어떻게 시장에서 이제 판매량 어떻게 이제 5개 더 넘었죠. 10개가 판매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게 되면은 이렇게 뭐 당뇨도 생기고 이제 노화도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빨리 죽는다 하다 보면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2달러일 때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로 감소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같이 수요 감소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가지고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같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움직이게 되고 소득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은 수요 곡선상이 움직이니까 이거 뭐예요? 아까 지금 보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죠? 곡선상의 움직임이 그죠? 곡선상의 움직임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 소득부터는 어디요? 곡선이 움직이니까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 가지고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제 정상지 같은 경우는 내가 소득이 상승하면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연관지 가격, 사과 배 같은 경우도 사람들 어때요? 그 배 가격이 어때요? 그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과를 먹으러 싸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곡선들이 수요가 증가하겠죠. 취향 같은 경우도 수요 곡선의 이동, 그쵸? 내가 같이 나는 어때 곧 죽어도 명품을 살 거야. 하게 되면은 그쵸? 사람들이 수요가 비싸다고 사겠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구입자 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 곡선들이 이제 이동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당연히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쵸? 이게 이제 어떤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수요량의 변화인지 아니면은 수요 곡선의 움직임인지 이런 것들을 그 정리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수요 다음에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이라는 것은 그쵸? 어떤 특히 공급량 같은 경우 공급 같은 게 말 그대로 물건을 아이스크림을 이제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물건 판매하는 생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수요량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이제 공급량이라고 하고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상의 움직임 이 점들 움직임을 공급량이라고 봐요. 그리고 공급 법칙은 뭐겠어요? 다른 조건이 불변할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와 관련된 공급량이 증가하는 법칙이에요.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으면 어때요? 우상향하죠.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니까 어떤 그 재화 가격이 증가하는 법칙을 이제 우리가 그 공급의 법칙이라고 표현해줘요. 그래서 공급량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은 판매자가 팔 의사와 그 능력이 있는 수량을 말해요. 그래서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변수 중 하나가 공급량이죠. 그리고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하고 공급의 법칙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재화의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다른 조건이 이제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가격을 높게 쳐주면 어때요? 물건을 많이 판매할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낮아지면 어때요? 봐가지고 조건이 안 되면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공급량을 이제 낮게 설정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당연히 공급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내가 한 개일 때 내가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공급해요. 근데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이 두 개가 2달러라고 하게 되면 내가 3개를 공급하고 3달러로 하게 되면 내가 이제 5개를 공급하겠죠. 그쵸? 하게 되고 또 10달러까지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이제 인부들을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 가격은 저기 수량의 우상향하는 것이 이제 그 공급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공급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화나 가격과 공급량을 나타내는 표. 이건 수요하고 똑같아요. 그쵸? 아까 저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쵸?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내가 예를 들어 한 개면 1달러이면 내가 한 개를 공급하고 아이스크림 내가 가지고 2달러일 때는 뭐 3개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스크림이 3달러에 걸어질 때 내가 이제 5개를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 이제 점선을 나타내 가지고 그려낸 표가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가격하고 이렇게 수량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공급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쵸? 곡선이 되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랑 같이 그 수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곡선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우리가 공급곡선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돼요. 그렇죠? 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는 벤의 이제 공급표와 공급선이요. 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같이 1달러일 때 아이스크림을 한 개를 판매를 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2달러일 때 얘는 3개를 판매하고 3달러일 때 5개를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벤의 공급표예요. 그렇죠? 이 공급표를 어떻게 이제 표로 나타난 게 공곡선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점을 찍을 때 아이스크림이 0달러일 때 0개예요. 근데 0달러일 때 있는 아이스크림은 이제 그 0.5개를 생산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1달러일 때 1개, 그 다음에 2달러일 때 3개. 그러니까 쭉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근데 보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0달러일 때도 아이스크림 공급을 안 해요. 근데 0.5달러 가격이 돼야지만이 얘가 이제, 그죠? 준비를 하고 있고 1달러일 때 한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아까같이 저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벤이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공장 기계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얘가 2달러, 0.5달러 갔어도 어때요? 이제 얘가 아직까지도 저기도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고정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같이 아이스크림 0.5달러를 쳐준다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니까 거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공급표는 각각 가격에 대한 공급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은 다음의 공급표를 그래프 나타낸 것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공급 곡선은 당연히 어떻게 해서요? 우상향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표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공급 곡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공급자들의 때 수평적인 합이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수요하고 공급이 같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도 그 어떤 각 가격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공급자와 공급량을 합한 것이 시장 공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관련된 공급선은 개별 공급선들을 아까 수평으로 더하여 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개별 공급 곡선이 가로치고 나타나는 공급량을 이제 믹스시켜 더한 것이 시장 곡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수요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아까와 같처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아까 이제 수요자 공급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벤하고 제리 두 명만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이 벤과 제리의 개별 공급의 수평의 합이 시장 공급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아이스크림이 0달러일 때는 벤하고 제리도 같이 아이스크림 만들잖아요. 그죠? 하게 되는데 아이스크림이 1 돼가지고 1달러가 되게 되면은 벤을 하나를 만들어요. 판매해 시장이요. 근데 제리는 판매잖아요. 1 플러스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2달러가 되게 되면은 벤은 어때요? 3개를 시장에 내놓을 거고 제리도 4개 내놔요. 그러면 총 시장은 몇 개야? 아이스크림 7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달러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벤은 어때요? 이제 5개를 만들어서 시장 내놓고 제리도 8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총 13개가 이제 아이스크림이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공급은 예, 벤하고 그다음에 제리 두 개 합해놓은 게 이제 시장 공급량이 된다라고 한 거고 결국 시장 공급은 개별 공급 시장의 어떤 수평적인 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인 합이니까 아까 어때요? 이제 벤 같은 경우 아이스크림이 2달러일 때 3개를 판매해요. 그 다음에 제리 같은 경우 2달러일 때 4개를 판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합해지는 거니까 아이스크림 수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이제 그죠? 7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시장 수요가지고 이 곡선이 합해지면서 이제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죠? 가지고 되는 것들 알 수 있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은 그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돼요. 하겠는데 이게 좀 더 곡선이 어때요? 보니까 벤하고 제리 비가 시장 곡선이 약간 수평적으로 누워 있죠. 그죠?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수평에 가까우면은 그 탄력적인 시장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근데 같이 이게 이렇게 I자처럼 일자로 형성되면은 이거는 그 비탄력적인 시장이라고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과 같은 경우 수평에 누워 있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인 시장이 형성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각자의 가격 수준에서 시장 공급량은 모든 공급자의 공급량을 합한 수량이에요. 따라서 이런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더하여 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2달러일 때 벤의 공급량은 3개. 그렇죠? 2달러일 때 벤의 공급량은 3개. 그 다음에 제리 같은 경우는 4개.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장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공급량은 총 2달러에서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 같은 경우도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가격이 아닌 변수의 변경에 따라 변동에 따라 가지고 공급량이 변화하는 공급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라던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가지고 가격이 있고 공급량 수량이 있으면은 곡선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지고 공급 곡선이 감소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하고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똑같아요. 가지고 우리가 또 아까같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격이라던가 아까같이 뭐 취향이라던가 뭐 대체제라던가 뭐 소득이 증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에 의해 가지고 변동하는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소 가격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설탕, 크림, 뭐 첨가제 같은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근데 하게 되면은 내가 물건을 만드는 개수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개수가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요소 가격과 같이 공곡선을 움직이는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아까 뭐 초코파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년 만에 가격을 뭐 인상했다라든가, 그쵸? 내용도 나오겠죠. 그런 것도 어때요? 뭐 설탕 가격이 뭐 상승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면은 중동의 뭐 석유화학들이 이제 그 상승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거기 석유화학 제품들이 이제 가격이 뭐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요소 가격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기술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사람이 10명을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었는데 어때요? 공장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자동화 설비를 이제 막 어때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르고 어때요? 이제 그런 잘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공장 자동화 기계들이 들게 되면 어때요? 1시간 아이스크림 10개 만들었던 거를 이제 뭐 20개, 30개씩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시장에 물건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경우다가 판매자 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늘 아이스크림 생산량을 미래에 대한 기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앞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은 공급자는 어때요? 현재 생산량의 이제 일부를 재고로 보관해가지고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쵸? 일단 미래에 어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그동안에 시장에 내놨던 것들을 다시 어때요? 회수해가지고 다시 냉장고에다가 보관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현재는 100원인데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200원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또 공급선을 움직이는 또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선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중 가격 아닌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아닌 변수가 변한다면 공급선 자체가 이동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과 같이 여러분들 수요와 마찬가지로 같이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 같아요. 빨간색 그래프 가지고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좌측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도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선도 같이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격도 같은 경우로 공급 곡선상이 움직이니까 이것도 뭐겠어요? 공급량의 변화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에 있는 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 해요.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예요. 근데 나머지 같은 요소 가격이라던가 기술, 미래에 대한 기대, 판매자 수 같은 경우 뭐예요? 공급 곡선상의 이동이죠. 그쵸? 이건 말 그대로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던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던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공급 곡선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그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표나 같이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공급 곡선상의 운동으로 나타내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제 이동시킨다라고 이제 정리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적인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공급 곡선 움직이죠. 공급 곡선 이동이니까 공급 곡선상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들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에요. 균형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있어가지고 수요하고 공급이 같이 이제 결합을 하겠죠. 그죠? 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제 결합이 발생해가지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시장에 관련돼가지고 시장에 대한 균형을 해가지고 시장 관련된 균형 가격과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같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같은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시장 가격의 도달한 상태를 말하고 균형 가격 같은 경우는 수요량과 규율량이 일치시키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거래대가 형성되는 거래량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가격과 수량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이고 이건 서플라이 공급선이에요. 그쵸? 하게 되면 여기서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쵸? 만나가지고 형성되는 이 가격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예를 가지고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겠어요? 수량이죠. 얘가 이제 균형 수량이 되는 거죠.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얘가 균형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뭐예요? 얘가 균형 거래량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균형은 뭐겠어요? 같이 디맨드 곡선하고 서플라이 곡선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균형이죠. 그렇죠? 이게 말한 것처럼 균형 말한 거죠.
이거를 이제 말해가지고 균형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시장 가격이 도달한 상태다라고 정의해야 되고 시장의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나타나는데 이 점을 이제 균형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다음에 여기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량을 이제 균형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되죠. 가지고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 거래량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서로 만나가지고 균형이 발생해요. 어떻게 균형이 발생하냐 하면은 균형 가격은 아이스크림은 2달러야. 2달러하고 시장에서 2달러에 관련돼가지고 7개가 이제 형성이 돼서 판매가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의 수요와 균형의 어떤 공급의 그 균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이 그림에서도 이제 균형 가격이 2달러이고 아이스크림 수량이 7개인 점에서 아이스크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각각 7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쉽죠? 내용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이제 균형이 아닌 시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때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보다 물건이 초과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상태가 이제 공급이 과잉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그 수요량이 증가하여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어디로 가요? 이제 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시장에서 7개만 필요한데 아이스크림이 예를 들어 10개가 판매된 거예요. 10개가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공급이 과잉된 거죠. 그렇죠?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균형 거래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박앤세일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다시 균형 거래량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물량 부족은 뭐예요? 초과 수요. 물량은 조금밖에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물량 조금밖에 없는데 수요자는 막 많은 것들을 막 어때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쵸? 이게 이제 물량 부족이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쵸? 가지고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시장 물건들이 너무 많이 판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된 거고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물량 부족의 대표적 이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기말고사 시험 시즌이 됐어요. 해가지고 뭐 교수가 이제 어때 이제 뭐 시험 문제를 어디서 몇 가지 내용을 이제 뭐 1장부터 5장까지 내용들을 이제 그 정리한 거를 그 시험 본다 하게 되면 어때요?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어때요? 내용들 막 내용을 잘 정리했어요. 교수님 말한 것까지 막 잘 핵심 포인트 같은 거 다 체크를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나머지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정리한 책 같은 경우를 복사책 가지고 복사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막 많이 줄 서 있죠. 그죠? 근데 복사기는 한계가 있고 복사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량 부족이죠.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물량 부족의 예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량이 이제 공급량을 그 초과한 상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물량 부족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죠? 균형이 아닌 시장이죠. 여기는 공급이 과잉된 상태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선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2달러에 어때요? 이제 7개로 해가지고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 가격이 2.5달러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50센트가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사람들은 나는 2달러이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건데 2.5달러가 되니까 좀 부담이 돼. 하니까 수요가 4개로 감소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만든 사람도 어때요? 2달러 할 때도 7개 판매되는데 2달러 50센트로 상승하니까 난 시장에 그러면은 더 내릴 거야 하다 보니까 내놓은 사람들은 10개를 가지고 3개를 더 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스크림 수요는 4개밖에 없는데 아이스크림 시장에 아이스크림 10개가 판매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6개가 남는 거죠. 10배기 사니까 6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아이스크림 6개가 남아 돌아요. 판매되지 않고. 이게 이제 공급 과잉이 된 상태야. 이게 되시죠?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이 이제 그 부족한 상태예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2달러에서 1.5 내렸어요. 했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2달러 때는 좀 비싸가지고 나는 좀 사먹기 힘들 것 같아. 돈도 없고 했는데 1.5 내려다 보니까 1달러 50센트 내려다 보니까
그럼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하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시장 수요에 이제 덤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이서 같이 3명이 더 증가하게, 그쵸? 아, 7명이서 어때요? 3명이 더 증가했어요. 하다 보니까 수요는 1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달러에서 간신히 아이스크림 팔았는데 1.5달러로 감소하니까 이건 최다수는 맞지 않고 나는 아이스크림 시장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할 수가 없어. 하다 보니까 내용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이스크림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사람은 10명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6명이 더 필요한데 6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개가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물량 부족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균형이 아닌 시장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물량 부족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상태, 그죠? 이게 이제 물량 부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어느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대로 이제 규정되는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과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또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이제 조정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줘요. 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어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죠? 균형이 같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의 변화를 분석하는 3단계 작품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사건이 그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또 공급 곡선을 이제 이동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지고 수요 공급 곡선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판정하고 그다음에 또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곡선의 이동이 어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3단계 접근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더위로 인해 가지고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거래 가격이 이제 상승하겠죠. 하게 되면은 거래량은 당연히 이제 그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수요 증가가 균형에 미치는 걸 보는 건데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사건이 수요 곡선이 먼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에서 이제 이상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이제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더위로 인해 가지고 아이스크림 수요가 이제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오른쪽 이동하죠.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어땠어요? 이제 어떤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가지고 2달러 있었대요. 이제 그쵸? 아이스크림 7개가 허락됐었는데 어때 이제 그 더위로 인해 가지고 아이스크림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돼요. 오른쪽 이동하겠죠? 그럼 거래량이 어때요? 2에서 저 2.5달러 가지고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균형에 의해 가지고 아이스크림이 거래량 10개로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감소가 이제 그 공급 감소가 이제 균형이 미치는 게 당연히 어떻게 이제요? 처음에는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최초에 이제 그쵸 수요 곡선하고 공급이 만나가지고 같이 2달러하고 그쵸 7개가 이제 됐었는데 설탕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설탕 가격이 상승하니까 시장에서 어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저기 판매를 못하겠죠. 생산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아이스크림 수요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시장이 공급이 적어지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내용들이 있고 일단 반면에 어떻게 이제요? 어떤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수요 곡선하고 이제 공급 곡선들이 이제 동시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쵸? 가격 같이 P1을 P2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거래량도 어때요? 이제 그쵸? 증가가 되죠. 당연히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이 올려주니까 시장에 있어서 판매는 어떻게 해서 더 증가하겠죠.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어떤 이제 소폭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죠 가격이 이제 그 P1에서 P2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수량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변화가 발생하겠죠. Q1에서 Q2로 가지고 수량이 이제 감소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모든 이제 공급 감소가 이제 그 균형에 미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서 이동하겠죠. 이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또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겠죠. 설탕 가격 관제 상승 인해 가지고 아이스크림 공급량이 조금씩죠. 여기는 많이 증가하는데, 그쵸? 거래량 증가하는데 조금 감소하죠.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봐가지고 어떤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시장 균형의 변화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이 모형을 사용해가지고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라던가 수요 곡선 또는 두 곡선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 그쵸? 그 결과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표라던가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그쵸? 가지고 이런 수요라던가 공급이 변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한 게 이 표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되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라던가 공급 모형을 사용해 가지고 경제 시장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다수 소비자하고 판매자가 존재하고 또 개별 소비자나 판매자는 시장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또 수요 곡선은 수요량이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수요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때 따라 수요량은 감소해요. 또 따라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그렇죠? 그리고 재화의 가격 이외에도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소득이라던가 취향, 미래에 대한 기대, 대체재, 보완재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같이 학습을 했고, 또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공급량은 증가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같이 학습을 했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재화의 가격 이외에도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로서는 요소 가격이라던가, 그쵸? 내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설탕, 크림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기술, 공장 자동 같은 거,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 판매자 수등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서 하나라고 같이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된다고 같이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공급자의 행동에 따라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그렇죠? 반면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요? 물량 부족이 발생하죠. 근데 자연적으로 이것들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쪽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시장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 곡선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3단계 학습법을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서 가격의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인도하고, 이를 통해서 희소자원을 배분한다는 희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에 대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줘요. 이 균형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입량을 결정하고 공급자들은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학습을 했죠. 여기까지 우리 지금 교재 4장에 있는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돼 가지고 배울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시장 환경이 있어 가지고 어떤 시장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이 시장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들이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가지고 놀았던 고무공 있잖아요. 고무공 탕탕 튀다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죠. 예전에 뭐 얌초공 같은 경우 저는 어렸을 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탕탕탕 튀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이 도망간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경제학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장 환경이 있는데 이 시장 환경이 어때요? 전혀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려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때 이제 시장 환경이 안 좋게 되면 탕탕탕 튀다가 도망가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재화 중에서 그 뭐 치약, 칫솔이라던가 밥 같은 거 생필품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이거를 그 대체할 수 있는 재화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안 좋아도 이 구멍이 탕탕탕 튀다가 도망가지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어떤 그 사치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어떤 탄력성이 높아요. 탕탕탕 튀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치품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재활화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필수품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인 재활화가 표현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5장에는 탄력성과 그 응용이라고 해가지고 수요에 대한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탄력성에 관련된 뭐 세 가지 응용 사례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수요의 탄력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제 4장에 있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 더 있네요. 그 가격 기구에 따른 자원 배분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은 경제에서 생산되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시장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가 형성되면서 이런 자원을 이제 배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결정된 가격은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가 된다. 그리고 가격은 누가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이게 시장 가격이죠. 그렇죠? 이 가격,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이제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숙녀가 이제 우산 파는 사람한테 이제 우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우산 하나가 2달러래요. 근데 갑자기 어때요?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우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어때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겠죠. 어떤 우산에 관련돼 가지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가격이 2달러가 아니라 2달러 75센트래요. 금세 올린 거죠. 가격이 올린 거죠. 비가 오니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급락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경제적인 것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5장에 있는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